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를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성우 센터장, 강경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이 아주 영롱하네요, 오늘.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늘 하듯이 전국을 전망하기에 네. 앞서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보실 조사는 두 개인데요. 리얼미터 조사와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이제 조금 전환됐습니다. 그렇죠. 하락세로 3주 연속 이어지던 추세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 역시 부정평가가 계속 3주 연속 증가하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다소 한풀 꺾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지난주에 그 사우디 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인가요? 만나서 이제 예. 그런 수십조 원 규모의 이 대한민국 투자 유치를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경제적인 성과, 가시적 성과를 냈던 게 네. 이 부정평가를 다소 완화시키고 긍정평가를 상승시키는데 다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난주에 이 순방 이슈 외에는 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은 많진 않았어요. 물론 사회 있었죠. 이슈가 더 네. 많았죠. 예. 그래서 정치 이슈보다는 사실 사회 이슈가 지난주 전국을 좀 지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런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이거 무슨 전국을 예.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획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연예인 마약 때마다 네. 나오는 음모론. 아시는 분들은 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50 시대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무슨 국정원 캐비넷에서 예. 뭔가 하나씩 야금야금 꺼내가지고 예. 이거를 터트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킹 영화였죠. 조인성 씨, 정우성 씨 나온 영화 보면 정우성 씨가 실제로 어디 캐비넷 가가지고 봉투를 하나 꺼내와요. 그거 탁 터트리면 그게 네. 연예인 마약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실제로 이런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그리고 네. 저의 14년 넘게 이어온 기자 생활을 토대로 예. 추측해보건데 적어도 네.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기획해서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정보력과 실행력과 기획력은 더 이상 정부기관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갤럽도 좀 같이 살펴볼까요? 네, 갤럽 조사 지금 보시면 갤럽은 굉장히 평탄하죠. 이게 그렇죠. 뭐 오차 범위도 큰데 그래도 어쨌든 추세는 조금씩 오르고 이렇게 있어요. 오르내리는 예. 그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리얼미터 조사와 비슷하게 추세는 좀 바뀌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순방도 있겠지만은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 얘기했잖아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맞아요. 패배한 게 여파가 한 주 더 여파 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락한 것 같은데 이제 네. 그게 약간 다 사라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또 좀 이제 없어졌고 그렇죠. 여당도 네. 혁신위를 발족시켰고 예. 물론 그 영향도 있죠. 이 혁신이 이 문란이 계속됐다면 아마 이 부정 여론이 계속 이어졌을 텐데 어쨌든 그 호남 출신 외국인 출신 이뇨한 위원장 의사 출신 예. 이뇨한 위원장을 임명을 하면서 급한 불을 껐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정치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사회 이슈가 조금 더 사람들의 입방아에 좀 오르내리면서 네. 이 정국에 대한 영향은 조금 미미하지 않았나 정치 이슈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부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대통령 순방 딱 와서 예.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참석하고 그렇죠. 바로 갔죠. 네. 예. 거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예. 사실. 맞습니다. 예. 물론 현직 대통령 취임 이후엔 처음 뵀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갤럽 조사에서는 TK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고 이전에 긍정 부정이 역전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긍정이 좀 많아졌고 70대 이상 지지율이 또 확 뛰었고 그런 거 보면 그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이게 같다. 대표적인 빌드업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보통 각 진영마다 자신들의 지지층을 먼저 일단 결집을 다져놓습니다. 시켜놓고, 예. 밑바닥을 단단하게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층, 수도권, 청년, 네. 호남 이런 기존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닌 다른 지지층들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그 사진들이 보도가 되고 둘이 화기애애하게 나눈 덕담들이 기사에 소개가 되면서 예.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들은 아무래도 그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국을 들끓게 하는
했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짚어볼 이슈, 역대급 스캔들의 연예계가 쑥대밭입니다. 연예계 뉴스를 저희가 다루게 되네요. 뭐 연예 뉴스라고도 볼 수 있고 사회 뉴스라고도 그렇죠, 볼 수 예.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 뉴스에 좀 더 가깝겠죠. 제가 이제 또 사회부 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건팀을 담당하고 예. 있는 사회부 데스크인데 이 이선균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마약류라는 게 뭐냐면 저희 법적으로는 마약류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마약과 마약류와 향정이 있어요. 이 향정은 소위 프로포폴, 예. 뭐 그런 펜타닐, 이 향정신성 진성 의약품이라는 거죠. 예. 우리 이성호 센터장께서도 예전에 사건팀장 캡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그리고 이제 마약은 소위 코카인, 네. 하드 드러그죠. 예. 그리고 마약류는 필로폰, 뭐 대마, 뭐 이런 류의 어떤 그 마약에서 합성 뭐 된 그런 물질들로 이루어진 것들. 사실 이건 좀 그렇죠. 정확하게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선균 씨는 마약류, 그렇죠. 대마. 그리고 지드래곤 네. 권지용 씨는 마약. 마약. 현재 이렇게 투약 혐의들을 받고 있는데 예. 두 분 다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선균 씨는 지난주 토요일 조사를 받으러 경찰 나왔죠. 조사를 받으러 나왔었고 권지용 씨는 오늘 아침 변호인을 통해서 3차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11월 6일 다음 네. 주 월요일 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성균 씨는 부정한 건 아니잖아. 부정한 네. 적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진술에 이제 좀 성실히 임하겠다, 조사에 예. 성실히 네. 임하겠다 해서 지난주 왜 토요일 날 근데 나갔어요? 경찰 뭐, 조사 받으러 네? 간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상해. 뭐 아무래도 토요일이 예. 언론의 기자들 주목을 쉬는 날? 좀 받기는 조금 이렇게. 근데 물론 이게 연예계 이슈다 보니까 연예 기자들이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사실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 유튜버. 지금 뭐 우리 중립교도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유튜버들도 있고 그런 영상들이 이제 계속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뭐 평일 주말에 큰 구분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선균 네. 씨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출석을 했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드래곤은 명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선균 씨는 온도차가 진술은 분명하고. 거부하면서 예. 소위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모발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현재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생중계 이렇게 보면서 5번을 되게 이렇게 거의 90도 인사를 예. 5번인가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성균 씨 뭐 워낙 중저음의 이 보이스를 갖고 있고 예. 약간 그런 약간 근엄하고 약간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딱 와서 기자들 앞에서 5번 인사를 뻑 하면서 너무 막 울컥울컥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실제와 연기가 막 헷갈린다. 이게 저게 뭐지?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약간 비현실적인 유아인 씨도 재판 받으러 올 때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1시간밖에 안 받고 나오게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했어요. 기자들도 네. 약간 다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풀이한 질의 그 조사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예. 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유가 그렇죠. 뭐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없다. 그냥 거부했다. 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과정에 이제 오고 가고 이 취재한 기자들은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변호인 부정한- 측 네. 주장은 뭐냐면 그날 조사는 이게 본격적인 조사라기보다는 그렇게 설명을 가서 했죠. 이제 뭐 네. 소변 검사도 예. 이제 채취를 해야 되니까 제출하고 모발도 좀 뽑아서 내고 그다음 자기 휴대전화 뭐 이미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본인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나와서 네. 본격적으로 진술을 하는 조사인 걸로 알았다라고 라는 입장을 얘기를- 밝혔는데 네. 어떻게 그건 보세요, 어디까지나 그 입장? 네. 뭐 그거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뭐 사실 어쨌든 경찰서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것이고 예. 그다음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면 뭔가 본인이 그 혐의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타부타 얘기를 할 것으로 다들 기대했는데 네. 어쨌든 거부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진술 거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이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좀 더 거부감이 커지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물론 뭐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법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예. 자신한테 불리하다면 변호를 해야 진술을 되니까요. 거부할 예. 수 있고 해야 되고 나중에 적정한 어떤 타이밍에 진술을 할 수 있겠죠. 뭐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예.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차원에서는 네. 또 뭐 해야 되겠지만
뭐 이게 일반 국민들이나 봤을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약간 좀 뭐지 하는 약간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분들의 혐의가 아직 확정된 건 그쵸, 아니에요. 예. 저희는 어디까지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분들이 실제로 객관적인 증거가 입증이 됐을 때 그게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사 단계이기 그쵸. 때문에 조금 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요. 유아인 씨는 아직 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장 실질 그런가요? 심사 받으러 올 때 이제 영화 스틸컷처럼 저도 늘 첫 재판이 시작된 줄 알았어요. 아직 시작이 안 됐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은 사실 이 K 컨텐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잖아요. 넷플릭스나 OTT 이런 거 네.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성균 씨는 기생충으로도 유명한 배우고 세계적으로 네. 이번에 잠 그 영화도 있었고, 근데 지드래곤 씨는 이제 빅뱅을 언급을 꼭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개인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 K 컨텐츠 전체의 네. 이미지로 약간 번질까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에 자세하게 소개를 했지만 네. 기존의 마약류 투약 혐의와 연루됐던 연예인들이 얼마나 그 실형을 그 유죄 형량이 어떻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연예계 복귀까지 걸린 기간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유아인 씨까지 포함해서 영화 투입에 필요한 제작비만 약 94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그렇죠. 이게 현재 지금 홀드. 개봉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그 프로덕션 단계에서 제작으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영화계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저도 최근에 손을 꼽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를 본 게. 예. 근데 이 한국 영화에 대한 이 자성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약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세계적인 배우로 발돋움한 이선균 씨의 이 마약류 투약 혐의는 굉장히 좀 타격이 아닐까, 영화계로선. 예. 이게 지금 이성균 씨 나오고 나서 속칭 찌라시가 많이 맞아요. 돌았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근데 이거 다 찌라시고 사실 찌라시 혹시 받으시면 돌려보시지 마시고. 근데 거기 만약에 나온 거론된 인물들 중에 또 뭐 한두 분이 실제로 뭐 어떤 혐의에 연루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더 타격이 많은 거예요. 거기 보면 아니 그 지금 우리 서한국 님도 네. 댓글로 지금 뭐 아이돌들도 마약한 거 아니냐. 예. 그 저도 찌라시를 쭉 보고 그 이름도 다 봤는데 경찰이 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연루된 연예인은 확인된 바 없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 사건이 촉발된 계기가 예. 그 소위 강남에 있는 1% 유흥업소 그쵸. 그 유흥업소의 실장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제보. 그 실장이 엮여 있는 분들이 하나씩 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튀어져 나오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몇몇 분들 뭐 재벌 3세 모 씨, 아이돌 뭐 연습생 모 씨, 작곡가 모 씨 다 모두 아직 혐의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쵸, 예. 근데 이 와중에 찌라시로 막 다른 분들 이름까지 거론되니까 그 우리 BTS 소속사 하이브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예. 전혀 연루된 게 없고 법적 대응을 강하게 하겠다. 네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찰이 적어도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는 다른 연예인은 이선균 씨나 지드래곤 외에는 없다. 네.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 국민연금 얘기입니다. 사실 중요한 게 이런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 제가 저번 주 토요일자에 저출생을 걱정하는 칼럼을 한 번 쓴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이 저출생과 연금 문제 이게 대표적으로 현생 사는 분들에게는 사실 와닿지가 않는 이슈예요. 연금 저희가 매년 뭐 월급 받으신 분들은 일부가 나가죠. 이체가 되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몇십 년 뒤일,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 가까이 뒤의 일이다 보니 크게 관심들을 안 가지세요. 미래 세대의 네.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명확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예. 저희의 연금이 고갈라요. 그래서 연금을 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으려고 돈을 내신 분들이 못 받게 돼요. 사실 우리 센터장께서 또 정책사회부장 출신이시라 이 연금 거의 전문가이신데 예. 우리 또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발표. 뭐 동아일보 기사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내는 돈, 받는 돈 숫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개혁안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탕이라는 거. 예. 심지어 이걸 개혁안 내기 전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잖아요. 예. 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걸 딱 보고서 이건 C학점도 못 받는다. 잘해야 C학점 받을 것 같다. 예, 예.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까요. 이제 대통령께서 급하게 네. 해명을 하셨죠. 숫자 어제, 없는 맹탕이라는 거에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금 개혁은 이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사회적 합의가 없이 예.
단순하게 먼저 숫자를 제시하면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숫자 빠진 맹탕 개혁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네. 지금 우리가 숫자를 던져놓고 따라와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사회적으로 합의도 하고 논의도 해서 예.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어떻게 공감대가 모아지면 그 안에서 숫자를 도출해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건데 뭐 알 수는 없죠. 이게 개혁이라는 건 사실 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과감하게 충격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렇죠. 개혁이라는 것 그렇죠. 자체가 예. 들썩들썩하고 아니 이제 시끄럽게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2부에 이제 출연할 예정인 우리 김인규 예.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시죠. 예.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실 개혁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추진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딱 어떤 게 맞네요. 있었죠? 금융실명제 있잖아요. 그쵸.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개혁이었어요. 극비리에 붙였다가 이거를 바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연금 개혁이랄지 저출생 문제랄지는 이런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출생 같은 경우는 지금 약 20년 가까이 수백조 원을 썼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연금도 비슷해요. 이 연금 문제가 아무래도 표가 안 돼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피하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표심이 엄청 달려 있으니까.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덜 받게 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미루죠. 쉬쉬하고 피하고 미루고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조금 실망스러웠던 건 개혁을 주장하고 추장했던 정부였다면 이런 개혁안에 대한 어떤 밑그림 그리고 실행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네. 윤석열 정부. 아니요, 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때부터. 정부. 전 정부. 근데 이제 때부터. 지금 정부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지. 예, 예.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 연금은 개혁했어요. 물론 애초에는 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죠. 예. 하지만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이런 그 공적인 연금부터 일단 개혁을 한 건데 저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개혁을 했으니까요. 예. 사실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심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점점.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은 정말 우리 눈 앞에 있는데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라서 하루빨리 진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다 들어가 있는 돈이 이제 연기금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예. 연기금이 지금 이 상태로면 이제 2041년인가 이제 적자가 되고 예. 2050년대 이제 들어서서 이제 고가야 된다고 지금 추세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 저도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20대, 30대 그 이하는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그쵸.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앞서 두 사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인 거죠. 지금 우리 장현 앵커 뭐 20대 초반 아니에요? 20대 후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동안이시네요. 근데 이 지금 막 피토하게 지금 주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인들을 막 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예. 개혁하라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또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고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힘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동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으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 덜 수 있는 연금 개혁 방안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전망자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전국에 영향 미칠 거 뭐 전망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 제가 뭐 아무래도 기자들은 네, 그날 살고 그날 하루살이죠. 소화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딱히 지금 기억나는 이슈가 없어서 다음 주에 뭐가 있죠? 특별한 이슈는 없을 예. 거예요. 근데 지난주가 약간 우리가 사회 이슈, 연예 이슈에 좀 관심이 많았잖아요. 사실 제가 아는 게 몇 개 있는데 네. 엠바가 걸린 게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있어요. 네. 어쨌든 정치에서는 좀 국민의힘의 임요한 혁신이가 네. 뭔가 계속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쵸. 방금 그걸 공개된 둘러싸고-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선균 씨가 또 조사받으러 나온답니다. 아, 오늘 토요일이요. 이번 주 토요일. 또 토요일. 2주 연속 토요일 조사를 지금. 토요일 쉬어야 되는데 지금 그 뉴스 봐야 되잖아요. 아니 뭐 유튜브로 보시면 되죠. 중립기어도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네.